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촌에 이 현대백화점 앞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기호 7번 진보신당 후보로 나온 노회찬입니다.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야,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인데 공통된 얘기가 제 아내가 저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출마 결심할 때 항상 아내에게 얘기 안 합니다. 후보가 교체될까봐. 이번에도 의논 안 하고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아서 투표일이 되고 투표가 개시가 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참으로 여러가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면서 계속 트위터로다가 저한테 오는 무수한 글들, 제가 이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글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소신투표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다. 소신투표다. 어떤 분은 지지하는데, 노회찬 지지하는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 투표는 다른 쪽에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만 투표를 다른 쪽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데 많은 갈등을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소신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들, 그분들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신표는 사표가 아닙니다. 그 소신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표가 되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니고 당장 당선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사표 아닙니까? 노회찬은 최소한 한 가지는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까지 되면 진짜 좋은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면서 방송 3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일 이전 일주일 동안 발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셋 다 어렵습니다. 인천은 대단한 박빙입니다. 초박빙입니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은 몇 시간 동안에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엄중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엉터리 오세훈 서울시장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가릅니다. 향후 몇 년간 대한민국 정세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찬 지금 쉬었던 목이 확 트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노회찬이 있습니다. 기호 7번이 있습니다. 사실 내일 투표하는데 핵심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세훈 후보입니까? 한명숙 후보입니까? 이 노회찬입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그렇다고 이제 해야 얘기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후보들이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겠죠. 그러나
설사 이 중에 한 명이 당선자가 된다 하더라도 진짜 주인공은 후보가 아닙니다. 당선자도 아닙니다. 그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거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바로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 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마치 복권을 누가 1등 될 것 같으냐, 내 마음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내 판단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지금 제일 앞서 있는가, 그래서 그 앞서 있는 사람에게 자기 표 던져가지고 그러면 당선 확률이 높겠죠. 내가 당선자 맞췄다. 아니 투표가 무슨 시험입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어느 말이 제일 빨리 달릴까요? 그거 알아맞추는 뭐 경마입니까? 투표는 당신 생각이 뭐냐를 묻는데 내 생각은 모르겠고 남들이 이렇다 하더라. 그거 확인해 주는 게 투표입니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게 투표 아닙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자 많이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남자를 많이 따르더라. 그래서 결혼합니까? 그렇게 결혼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투표는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 유권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투표로서 결정되는 건 뭡니까? 투표로서 결국에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서울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서울의 속 알갱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투표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3조입니다. 23조. 23조 하면은 여러분들 세어본 일이 없죠. 23조 세어볼 일도 없고 세어볼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입된 약 180개국에 이르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1년 예산이 23조가 안 되는 나라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면은 웬만한 나라, 국가 1년치 예산을 넘어섭니다. 그 막대한 23조. 이게 누가 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혈세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낸 세금, 우리가 낸 세금,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더라도 거기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소주 한 병 먹더라도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막걸리 한 병 마시더라도 거기에 있는 세금이 서울시로 갑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23조가 됩니다. 이 23조를 어디다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23조니까 4년 하면 얼마예요? 90입니까? 92조죠. 92조를 1000만 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920만원이에요. 내 한 표의 가치는 920만원. 920만원 그까 있고 그 표 버려. 나는 놀러 갈 거야. 이렇게 통큰분들이 좀 있습니다. 통큰분들이. 자기가 버린 게 진짜 화폐인 줄 모르고 위조 화폐인 줄 알거나 딱진 줄 알았던 분들. 그분들은 딱 920만원치 이상 손해볼 거예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왜 노회찬이 나왔는가? 지난 15년간 서울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서울시장을 뽑았습니다. 민주당 7년 뽑았고 한나라당 8년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그 시장들, 조순시장, 고건시장, 한나라당 시장들,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서울이 시장이 바뀌면서 뭐 바뀐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물론 결정판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 사람처럼 험악하게 돈을 쓴 사람도 일찍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후보라는 이 고난으로 후보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제가 후보기 때문에
그 후보의 기득권을 활용해 가지고 수상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타고 4만 원 냈습니다. 예. 근데 수상 택시 타고 한강을 가보니까 왜 사람들이 수상 택시를 안 타는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볼 게 없어요. 저 외국에 가서 뭐 세느강, 템즈강 같은 데서 보면은 강 주변에 얼마나 볼만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한강에 그냥 배 타고 딱 들어가니까 남쪽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보이는 건 다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쇼핑할 사람들은 그 배 타야 돼. 타고 가면 어느 아파트 아파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배를 20분 동안 4만 원 주고 탔습니다. 그 수상 택시를 10대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서울시가 투자를 하면서 서울도 이렇게 국제 수준의 도시가 됐다. 수상 택시로 출퇴근한다. 하루 이용객은 2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 10대 이용객이 몇 명이냐? 평균 148명입니다. 2만 명이 이용한다는 수상택시가 148명이 됐어요. 여기에 들어간 서울시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바닷속으로 빠진 겁니다. 바닷속으로 떠난 겁니다. 이런 일을 얘기 안 하면 저는 48시간 연속으로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수륙양용 버스. 여러분, 수륙양용 탱크가 아니고 수륙양용 장갑차도 아니고 수륙양용 버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수륙양용 버스를 갖다가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강을 수륙양용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만들겠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억을 투자해가지고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수륙양용 버스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두를 만든 뒤에 알아보니까 수륙양용 버스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 없는 부두가 됐습니다. 배 떠난 부두는 제가 들어봤지만 배 없는 부두, 배도 없는 부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 발상이 뭡니까? 여러분, 수륙양용버스 못 타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서울 시민들이 수륙양용버스 안 타서 식욕이 없습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30%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들어간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광화문에 꽃을 심었다 뽑았다 아이스링크를 올렸다 깼다 뒤집었다 엎었다 여기에 수백억을 썼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라 그래서 그 유람선 띄우고 150억짜리 한강 투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90억 주고 만든 한강 홍보선은 지금 여의도 선착장에 운행도 못 상태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 쳐발라 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여기에 들인 돈이 6천억입니다. 그런데 당선되면 여기에다 추가로 1조를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철학 공부시키면 됩니까? 의지하고 보내서 되겠어요?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지금 부족한 것은 고층 빌딩이 아닙니다. 서울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뭐 100층 200층짜리 빌딩 짓는다고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을 때 저는 역시 개혁적인 인물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강북에다가 귀족학교를 만드는데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하나은행 그룹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하나고등학교 고등학교인데 1년 등록금이 자그마치 1200만원. 저 연세대학교에 비싼 등록금 수준만큼 비쌉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1년에 1200만원 만 명 한다면 매우 여유 있는 잘 사는 집 등록금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나 갈 수 있는 학교 아니에요. 여기에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피와 땀과 같은 세금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500억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강북에도 좋은 학교 하나 있다.
그래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됐다. 아니 그러면은 강북에다가 구찌 명품관 하나 세우면 강남북 격차 해소됩니까? 강북에다가 100층짜리 빌딩 하나 세우면 강남북 격차가 해소됩니까? 강남북 부자들 간의 격차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은 강남북 격차가 무슨 말입니까? 강남북 격차라는 것은 강남이라는 지역과 강북이라는 지역의 격차가 아닙니다. 강북에도 부자가 있고 강남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북 격차라고 우리가 지리적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소득 격차, 교육 격차, 그리고 건강 격차,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려면 강남이든 강북이든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급식이든 보육이든 전면적인 보편적인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강남북 격차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철학이 다른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관이 다른 시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취미가 다른 시장, 키가 다른 시장이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은 문제 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15년간 민선시장을 하면서 어떤 도시가 되어버렸습니까? 23조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굴리면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이면서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꼴찌인 도시가 서울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3%의 장애인을, 최소한 3%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가 바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선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이걸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가장 안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장애인 채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산 참사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산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정치권, 그리고 이 사업을 주무를 담당했던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6명이 숨져간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보상을 약속해야 될 서울시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유가족들이 1년 내내 상복을 입고 비를 맞아가며 눈덩이에 굴러다니면서 군홧발에 짓밟히면서 다시 그 유가족 중에 일부가 다시 연행되고 잡혀가면서 울고불고 항의할 때 오세훈 시장 뭐 했습니까?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는 도시, 양심이 없는 도시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양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노회찬이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문제. 뭐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내용이 뭐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GDP 규모가 13이면 뭐합니까? 수출을 4천억 불 이상 달성하면 뭐합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낳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낳아서 기르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부산 다음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합계 출산율이 0.9 수준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가지고 이만큼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만 믿고 가야 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낳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이 되면 9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줄어가는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40살이 되는 2050년이 되면은 15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는 지금의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이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있는 학교의 절반은 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도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 48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비극이 지금 우리 앞에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느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누가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제1의 공약으로서 전면 100% 무상 보육을 실시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서울시장 노회찬이 책임지고 길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공립집을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4년 동안 몇 개 늘렸습니까?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늘릴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2배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국공립집을 늘리겠다, 많이는 못 늘리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2배로 늘리겠습니다. 대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소형 어린이집 등 모든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4살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못 들어봤다고요? 전세계 88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동수당을 지불하겠다고 지난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일단 4살까지, 그 대신 4살까지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까지도 면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얼마 드냐고요? 1년에 6천억이 됩니다. 서울시 예산의 3%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의 3%를 써서 모든 가정에서 아이 하나 있는 집에서 하나 더 낳고 싶어 한다면, 아이 없는 집에서 미뤘던 출산을 계획을 한다면 3%가 아니라 5%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지금 서울시가 중기사업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지하에 60m에서 200m 들어가서, 지금 이 신촌 여기 있는 2호선은 지하 20m에 불과합니다. 이거보다 3배 내지 7배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쓸 돈을 11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조 써도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 시내가 더 정체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질급을 해가지고 다시는 차 안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돈 안 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 복지국가 북유럽에서 그런 대도시에서 대도심 자동차 교통 정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시민들이 눈치 못 채게 도심에 있는 주차장들을 얄금얄금 없애갔어요. 조용히 없애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차를 갖고 나왔다가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돈은 많이 들고 점점 차를 안 갖고 나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데, 이 오세훈 시장이 11조를 들여서 해결하고 있다는데
누가 당선돼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낀 11조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은데 그걸 제가 11조 없이 다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가지고 이번 공약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울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이 변하지 않으면 서울 시민들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인 지 오래입니다.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이 4, 5%를 돌파해도 시장에 가면은 장사가 안됩니다. 재래식 시장에 가면은 새집걸로 한 접씩 샷다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서 물어보십시오. 손님이 많으십니까? IMF 때보다도 더 손님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금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슈퍼 같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뭘 해줬습니까? 지금 롯데 재벌이 그리고 홈에버 그룹이 그리고 GS그룹의 GS마켓이 그런 재벌급 대형 유통 기업들이 SSM이라고 슈퍼마켓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구멍가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롯데그룹 나중에 떡볶이에 어묵 5가지 할 겁니까? 롯데 정도 되면은 능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비 추구한답시고 동네 구멍가게 만만한 거 잡아먹는 게 그게 대기업이 할 일입니까? 동네에 롯데 슈퍼마켓 하나 들어서면은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모든 구멍가게들은 다 초토화됩니다. 겨우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장사 안 되니까 부부가 교대로 밤 12시 1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껌 팔고 라면 팔고 아이스크림 팔아가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동네 주민들과도 10년 20년 어울리면서 집 열쇠도 맡아주고 택배 온 물건도 맡아주고 이런 동네 구멍가게들 짓밟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장사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구멍가게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시가 자신의 권한을 발동해서 기존 상가지역에는 SSM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은 이해하나 민간기업의 활동에 서울시가 규제를 나설 수 없다. 죽으라 이겁니다. 잡아먹혀 죽든 빨아먹혀 죽든 밟혀 죽든 죽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 노회찬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기존 상가지역에 SSM 발 못 붙이도록 반드시 만들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서울에서 SSM을 갖다가 수백 개 이상 만들어가고 있는 홈에버 사장 부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사장 부르겠습니다. GS마켓 사장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신규 상가지역에 가서 가게를 차려라. 기존 상가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부탁해도 말 안들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롯데그룹에서 그 말 안 들으면은 저는 그 다음날부터 서울시 전역에 있는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 모든 롯데백화점에다가 위생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로도 나오면은 한 달씩 영업정지 매기겠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1인 시위 대형으로 2m 간격으로 주차 단속 요원들 뺑뺑뺑 감아가지고 다 끌어가겠습니다. 누가 이기냐 보자 이거예요.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양심의 편에 서 있는가 보자 이겁니다. 반드시 SSM을 기존 상가지역에서
발 못 붙이도록 해놓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이명박 2년 6개월 남은 임기 기간 서울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아마도 사사건건 이명박 대통령과 부닥칠 겁니다.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쓰면은 저는 서울에서부터 사교육을 막아내겠습니다. 영어 사교육비 많이 쓰는 정책을 피면은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 없애겠습니다. 그 대신에 꼭 영어가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직종이 있다면 월급을 더 줘서라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계속 추진한다면 비록 한강이 국가 하천일을 할지라도 서울 시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서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부터 철거해서 4대강 사업을 한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회찬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서 저 청와대와 서울시청 사이 광화문에 전운이 감돌더라도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많이 봤던 사람, 몹시 높은 사람, 몹시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빌딩보다도 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부동산보다도 주식보다도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반환비가 아니라 반환비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근육과 신경과 혈액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노회찬